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식과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영상으로 한번 올려봅니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주위에 농지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상속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농지를 구입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반 다른 나대지 토지들하고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농지, 기타 나대지 이걸 따로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 오늘 한번 알아볼 내용은 농지의 사업용, 비사업용 그 구분을 하고 이에 따른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걸 알아볼 건데요. 단순하게 농지는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과수원이나 임야에다가 목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논밭에 보면 벼를 심는다든지 콩을 심는다든지 옥수수를 심는다든지 전답, 임야, 과수원 이런 식으로 지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단 농지에 대해서는 요까지만 들어가시고 나머지 나대지, 공업용지나 이런 쪽으로는 귀 닫으십시오. 일단은 그건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릴 건데요. 농지 비사업용, 사업용 같은 경우에는 왜 구분을 해야 하냐면, 사업용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고, 그리고 대토를 받고, 대토를 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 감면 1억, 그리고 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상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로 들어 가지고 감면은 안 되지만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아니지만은 기본 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 두 가지만 우선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비사업용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기본 세율에서 10% 더 추가가 돼요. 양도소득세로 세율로 숫자로 들어가 버리면 대부분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려고 하시는데, 그냥 10% 추가,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6에서 45% 구간까지 있는데 여기서 10% 더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 지금 이 영상은 단기 1년, 2년 미만 보유하신 분들 대상이 아니고, 농지, 사업용, 비사업용 이 구분을 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만든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농지를 구입하거나 상속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소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주된 농업의 목적,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주 목적이 전구지 밭이나 쌀농사라든지 과수원, 사과농장, 배농장, 우리가 원예, 꽃, 아니면 우유, 목장을 해서 우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야에다가 잣을 심어서 잣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형태의 농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적으로는 비사업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농사 짓는 분들이 해당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임야나 해당 전답을 보유하고 있고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사업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는 2016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제촌 자격 기준에 따르면 동네에 살면서 농사를 지으며 거주를 한다, 8년 이상, 그리고 소득 조건 구비가 된다 하면 해당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사업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간간히 직장을 다니시면서 부업으로 농사를 지으시거나 취미로 농사를 지으시거나 아니면 주업도 우리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참 애매하긴 해요. 왜? 일단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넘어가 버리면
아무리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실질 영농을 한다 하더라도 비사업용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을 물게 되죠. 8년 이상 실적으로 내가 그 동네 옆에서 그 마을의 농지 소재지 마을에서 내가 농사를 짓고 산다 하더라도 직장생활이나 사업소득으로 3,700만원이 넘어버리면 비사업용이 되어버립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알짜리 없습니다. 이 조항이 어떤 거냐면, 상속이나 취미로 농사를 짓는 분들, 이전에 통작거리내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제촌 자경을 인정해줘 가지고 사업용으로 봐서 감면이라든지 대토를 인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16년도 이후부터는 없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혜택을 주고 있던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일단은 이에 따라서 비사업용이 적용된다 하면 기본 세율에서 10%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비사업용 토지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 하면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토지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것, 즉 농지라면 농사를 안 짓고 방치를 한다, 좀 비사업용을 판단해버립니다. 요새 원체 세월이 좋기 때문에 공무원들 실산 나가도 위성지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하늘에서 다 쳐다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소득 조건을 필히 맞추셔야 될 겁니다. 왜 8년 이상 내가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현행 기준으로서는 양도소득세 사업용 토지로 인용을 못 받습니다. 왜? 소득이 3,700만원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3,700만원이 안 넘어가면은 사업용으로 인용이 됩니다. 그런 분들도 한 번씩 이제 은퇴하시거나 이제 사업소득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정년이 되셔가지고 은퇴하시면 8년 제촌 자경 인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냥 마음 편하게 기본 세율에다가 플러스 10% 세율 적용된다 보시면 될 거예요. 다만 일부 소급 규정은 있습니다. 이는 2009년도 3월 16일부터 12년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후에 취득한 것은 비사업 토지의 경우에 10%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보시면 됩니다. 시작 구간이 일단 16에서 55% 된다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10% 추가 비사업용은. 그러니까 농지는 농사를 내가 올빵 농사를 지어야지 8년 제촌 자경 인용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가 아닌 감면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세율도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기본 세율, 누진 세율에 대해서 6%에서 45% 구간, 남는 차액에 따라서 그렇게 부과되겠죠, 세율이. 이 부분만 정확하게 구분하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실제로 농사 짓고 하지만은 사업소득이 있어버리면 3,700을 넘어가 버린다. 직장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또 아무리 제촌 자경을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인용이 돼서 세금이 비사업용 아까 예외적인 조항 제외하더라도 10% 추가됩니다. 10입니다. 일자 10% 추가되면 비사업용 10% 추가. 다만 비사업용 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토지 건물에 적용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무조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노리시는 게 낫지
누구나 아실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이는 농지에 쳐본 시에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을 꼭 해놔야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는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좋은 내용과 저만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영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지금 현재 경기는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이라도 잘 챙기셔가지고 늘 항상 집안의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